이제 오늘은 기아 PV5 행사 갑니다. 시승회는 아니고요. 그 테크데이, 기술 소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행사. 광명 AK 플라자에서 열리고요. 제가 그 AK 플라자는 좀 알죠. 한번 가봐서. 근데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성산대교 진입하는 게 자유로에서 더 빠르네요. 옛날에는 성산대교 이게 한 줄로 들어가는 게 차가 무지하게 밀렸는데 요즘에는 성산대교 들어가는 게 더 빨라요. 심지어 성산대교도 별로 안 밀리네. 죽인다. 이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구나. 여기서부터 43분밖에 안 걸려요. 이야, 아니 저기 30분밖에 안 걸리네. 진짠가? 야, 출근길에 서부가선 들어가 이렇게 차가 안 밀려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태어나서 운전한 이후로 처음 봐요. 야, 저 아까 저 위에 오목교인가? 거기 공사할 때 위로 이렇게 우회도로 한 거 빼고는 차가 안 밀려요. 야, 서부가선 지하도로를 안 가길 잘했네. 세상에. 서해안 타는 게 차가 더 많이 밀리죠 보통. 어쨌든 광명이 생각보다 멀어요. 왜냐면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타는 데까지 내려오잖아요. 생각보다 멀어요. 야, 진짜 이쪽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데 길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랑 뭐랑 되게 많이 들어서 갖고 알아볼 수가 없네. 저 소화리 공장이 있어서 여기 사는 건가? 여기가 맞나? 맞나 여기가? 지하 3층, 5층에 주차하라고 하고요. 지상 5층에 무슨 스튜디오가 있대요. 옛날에 그 구독자랑 만났던 그 AK 플라자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가 맞나? 역시 일찍 오니까 좋네. 문 앞 바로 앞에 자리가 있잖아요. 기아 PBB와 함께하는 미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크쇼 함께해주신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기아의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모빌리티 그 이상의 플랫폼 PB5가 고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지금까지 PB5 토크쇼였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야, 그럼 이게 몇 인승이야? 요게 5인승? 5인승이야? 이게 뒤에 시트 없지? 네, 뒤에 시트가 없고. 야, 이거 플레오스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분할하면? 네? 이거 분할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분할하면요? 저도 안 써보긴 했는데 야, 아까 이거 분할하면 있잖아. 왜 안 먹어? 이게 메인일까요? 이게 메인 아니야? 근데 저번에 EV데이 갔을 때도 그렇고 그냥 이게 메인 아니야? 얘가 그냥 거의 더미로 돼 있어가지고 뭐 작동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네. 화성까지 타고 간다고? 네. 그거를? 네. 그래칼레 폴고레를? 네. 그래. 아침에 그냥 그거 타고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가고 올 때 그냥 차를 찍으려고. 그리고 모터 출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PB5는 한 개고요. 그 좀 카고는 좀 약하지 않을까요? 지금 163마력밖에 안 되는데. 네네. 저희가 일단 그 실을 수 있는 중량을 다 적재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부족하진 않습니다. 네. 예? 안 가요? 가야지. 예. 아니 왜 안 가고 있어? 아니, 가야지. 예. 항상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안 예. 가길래 가야죠. 왜뭐 하고 있나? 가서 밥 먹어야지. 배고파. 박시장님 밥이나 사줘요. 밥? 예. 그럴래? 주차가 되니까 여기서 잘생긴 박 시장님이 내가 못생겼으면 안 사달라고 하는데 잘생겼으니까. 자,
자, 그래서 PV5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달에 PV5 시승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자! 없는 거지. 1층에 가면 뭐 있지 않나? 모르겠어. 여기가 예? 여기 건물이 예. 무슨 용도의 건물인지 지금 가보지 뭐. 지금은 엘리베이터 돼요? 네. 아, 아니 아까는 엘리베이터가 안 돼, 내려가는 게 안 되는 거야. 아까는 1층에 있지 않을까? 그 군대 간다고 간다고요? 그 쇼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제대로 했어. 벌써 제대로 했다고? 어제 제대로 했어. 아, 1층에 카페, 4층에 전문 식당 가네. 다시 올라가자, 박 시장님. 예. 4층에 전문 식당 가. 뭐 사줄 거예요? 몰라. 예? 먹고 싶어 먹고 예. 비싼 거 사줘요, 비싼 거. 비싼 거. 네. 떡볶이. 나 입이 고급이야. 입이 고급이라서 싼 걸 잘 안 먹어요. 라볶이. 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야 계속. 네. 아, 콜. 라볶이 콜. 실장님 있으면 다 드러나게. 아, 소고기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소고기 절대 이야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야. 오, 아웃백 스테이크. 나 아웃백 스테이크 진짜 싫더라. 저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소고기 있잖아. 에이, 고기질이 구려요. 뭐 시원하게 냉면 이런 거 없어요? 중국식 냉면 나름 괜찮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괜찮. 중국식 냉면 괜찮아. 나는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요, 가요. 네. 뭐 얻어먹으니까. 안녕하세요. 명품입니다. 콘텐츠 안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뭐 먹어요? 중국식 냉면이에요, 이거?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어요? 네. 아, 예. 아이고. 탕수육 이런 거 먹을 거야? 네? 탕수육 이런 거 먹어? 아니야. 그냥 냉면만 먹어? 예. 땅콩 소스를 안 주나? 그래요? 아, 근데 비주얼은 예쁜데? 이거 저거예요? 이거 쫄면인가? 어? 쫄면이에요, 쫄면? 아니 냉면이 면이 좀 굵은 거지. 쫄면 아닌가? 이 중국식 냉면 이거 쓰더라고. 그래요? 여기는 땅콩 소스를 안 주네. 아, 난 땅콩 소스 들어가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맛있는 거 비슷하다. 덜 시원하네. 아니, 나쁘진 않은데. 약간 좀 오일리한 맛이 있네요. 그리고 어떤 거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여름에 중국집 가면 중국집 냉면 자주 먹어. 근데 안 하는 집들이 많지. 야, 웬일로 내 얼굴 안 넣네. 하돈 벌어 가니까 이게. 아니, 앵글이 안 당겨. 근데 좀 애매하게 시원하네. 원래 이래요? 아니야, 더 시원하게 할 수도 있는데, 육수를 올려가지고 하면 더 시원하지. 근데 시원하게 안 했네. 그니까. 또 시원한 게 좋지.
내일 와요? 남양만? 어? 남양만 와요? 아니. 에? 아니. 왜? 몰라. 남양만 행사 안 가요? 내일 행사 내용이 뭐지? 그냥 뭐 연구소 방문이잖아. 예, 연구소에 뭐 새로운 설비 들어섰다. 원래 시승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뭐요? 로마 스파이더. 더운데 로마 스파이더를 지금 그니까 이 더운 날 이걸 세상에 미루다가 예.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몇 주 전에는 한번 잡았다가 그날 비 온다 그래서 또 밀었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냥 하고 말자. 이렇게 더운 날 스파이더 하면은 맞아. 머리 다 까지는 거 아닌가? 아유. 근데 내가 로마 쿠페 시승을 안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저 그러면 한번 타야 될 것 같았어. 그러면 그 아말피 나왔으니까 이제 완전 끝물이네. 그렇지. 예. 지금 안 타면 아예 못 타는 상황이야. 아말피는 근데 이름이 좀 약한 거 아닌가? 로마, 이탈리아. 그죠. 하다못해 모데나 이런 거는 그냥 어쩌면 페라리랑 연결되는 지명이니까 그래서 치고 아말피는 갑자기 좀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아니 근데 페라리는 그냥 부음 변경인데 이름 바꾸는 거 좀 웃겨. 좀 짜치지 않나? 옛날에는 그냥 T라고 붙이기도 하고 뭐 그러더니만 어때? 아니 두 번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재방문 의사 없음. 박 시장님 잘 먹었어요. 박 시장님이 산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박 시장님도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한산지한테 이게 사이회가 이렇게 안 생기네. 그러니까. 자꾸 누적 때문에 나중에 소고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박 시장님한테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기아차 직원이 살 줄이야. 재밌어요? 이게 두 가지 면이 있어. 응, 올라가 여기. F1을 잘 알면 네. 스토리가 조금은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있거든. 이게 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저런 일이 어딨어. 네. 그런 게 좀 있어. 네. 근데 재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용은 몰라도 재미는 있어.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소리를 잘 뽑았어요? 소리? 괜찮아. 잘 뽑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F1은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용이 말이 안 된다고 싶어도 막 큰 스크린에 막 F1 차들 막 달리고 막 소리 왱 나고 하면 네.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그래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아유. 나 두 번 봤잖아. 네? 두 번 봤어. 밥 먹고 갑니다. 이게 또 그 에어컨, 그 음료수가 너무 많아. 에어컨을 꺼야지 시동이 잘 걸려요. 아우, 더워. 근데 서스펜션은 약간 좀 의외군요. WC1 들어간 이유가 저게 일반적인 수용차와 다르게 공간 우선형 차라서 WC1을 넣는 게 종합적으로 더 싸구나. 힘 딸려. 아우, 에어컨을 끄니까 그냥 부스트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정 내비게이션이 아니면 불편해요. 이게 지하에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GPS 잡고 그러는데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어쨌든 PB5 시승회를 저는 뭐 다음 주만 할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안 하고요. 8월 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런 테크데이 하면은 한 일주일 뒤에 시승회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말에, 원래 7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8월 초는 또 저기 그 생산이 쉬기 때문에 못 하고요. 저 아마 둘째 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아마 패신저를 시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PB5는 이게 기본 바디가 패신저 하고 있고 거기서 또 6개가 있고 기본이 있으니까 야, 시승 되게 여러 번 할 수 있겠네 싶더라고요. 지금 집을 찍으면은 한 45분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부간선 지하도로로 갈 때 얘기고요. 그 지상으로 가면은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누가 뭐 이렇게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지상으로 가야죠. 지하가 웬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설명란에 프레젠테이션도 그렇고 LFP가 있잖아요. 3가지 배터리 팩 있다고 해갖고 야, LFP 그 40몇 킬로짜리도 나오는 건가 했는데 그건 국내에 나오는 건 아니래요. LFP 47인가 그거는 유럽형에 나오고 국내에는 NCM 3가지만 2가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자동차 또는 신차를 봐도 이렇게 흥미로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PB5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일단 재밌잖아요.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컨버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카니발을 사서 만약에 컨버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특장 업체에 맡기고 그러면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PB5는 상대적으로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돈이 적게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좀 되게 유리하지 않나. 근데 이제 뭐 구입하고 난 다음에 뭐 뒤에 뭐 테일게이트 뭐 형식을 바꾼다거나 그런 건 안 되고요. 애초에 주문할 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뭐 이거죠. 9인승은 아주 계획이 없다고 하고요. 배터리는 CATL이고 뭔가 CATL일 것 같았는데 역시나. 그니까 이게 차라리 그 EV3가 이제 가장 아래급 모델이잖아요. 차라리 EV3에 처음에 그 CATL 걸 쓰고 그 다음에 뭐 EV5에 하면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그렇구나 하겠는데, EV3에는 인도네시아산 HL 거 쓰고 EV5와 이 PB5는 CATL 거 쓰니까 CATL과 LG 이 브랜드 차이가 있잖아요. 뭐 아까 물어보니까 뭐 가격은 비슷할걸요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격이 더 쌀 겁니다 아마.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역시 EV3가 사양이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EV3가 배터리도 인도네시아산의 LG 배터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최신 사양이고, EV3가 참 그 사양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럼 EV5는 뭐 당연히 EV4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배터리 생각하면은 당연히 EV5는 EV4보다 가격이 당연히 높을 거고요. 그러면은 뭔가 그 사양이 3나 4보다 뭐 얼마나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실 옛날에 그 저기 EV5 그 컨설팅도 가긴 갔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한 3년 전인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EV5 나오는데 저 무슨 사양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냐 안 좋겠냐 뭐 이렇게 그런 거.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갖 사람들 다 합니다. 했는데 그때 본 사양으로는 3년 전에 사양으로는 그 당시에 있던 그 편의 사양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거의 다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히 막 되게 눈에 띄는 사양은 없을 것 같은데, EV5가 이제 서해안이 끝나고 서부간선도로 시작인데 성산대교까지 13km잖아요. 이 13km가 진짜 깁니다. 지옥의 13km. 여기서부터 서울특별시. 그래서 EV5는 4분기에 나온다고 하고요. 4분기면은 뭐 한 10월달, 빠르면 10월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2달 후에 나오고, 우리 막내 공업부도 EV5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막내 공업부가 원래 모델 Y를 살려다가 갑자기 급선회해서 EV3를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계약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또 취소하고, 야, EV5가 나온다며 내가 그걸 사겠어 하고서 지금 이제 Q5 디젤 타고 다니시는데, 잠시 Q5 디젤을 올해 말까지만 타고 EV5로 차를 바꾸신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왕 바꾸실 거예요.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7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EV5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큰 차가 낫죠. 야, 근데 오늘 행사는 현대기아의 행사로는 굉장히 드물게 뭔가 음향과 영상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프레젠테이션은 그 자료 화면은 좋은데 막 오디오 중간에 끊기고, 심지어 화면도 막 중간중간에 막 나가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 화면 있잖아요. 그거랑 입이 싱크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저기 AK 플라자가 뭔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현대기아차 행사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는 입과 싱크가 안 맞는 거 처음 봤네. 금천구청 앞에 저 무슨 건물 하나 생긴 거 아닌가? 파라솔 요양병원? 원래 여기 오다 보면은 금천구청이 원래 전체가 다 보였잖아요. 저 새로 생긴 거 아닌가? 굳이 지금 같은 낮 시간에는 지하로 갈 필요가 없어요. 갈까? 아, 나 톨비 내기 귀찮아서. 근데 톨비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문 열기 귀찮아서 그렇죠. 오늘 여기 온 김에 컴퓨터 들고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저께부터 컴퓨터에서 저기 왜 그런 소 있잖아요.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 띠띠띠 해가지고, 아, 뭐야 이거 쿨러인가? 그래서 오늘 이쪽에 온 김에 바로 여기 나가면 이제 저거잖아요. 컴퓨전, 가산점. 참고로 컴퓨전은 가산점이 더 빨라요. 저 용산보다. 그래서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본체를 위치를 살짝 이렇게 트니까 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안 들고 나왔습니다. 자가치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PB5라는 차의 컨셉을 보고서 크게 보면 장기적으로 봉거와 포터, 심지어 예전에 다마스와 타우너까지의 그런 기능까지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차가 크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P5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라인업이 더 있대요. 일단 2027년에 PB7,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거는 확정이고, PB1, 2도 계획 중에 있다. 그것도 거의 나올 것 같다. 개발을 할 것 같다. 라는 말도 얼핏 듣긴 했어요. PB1, 2. PB1, 2면 진짜 그거야말로 다마스나 타우너 아니에요? LFP 47 넣고? 왜 다마스나 타우너가 그게 안정성이 이제 취약하잖아요. 근데 딱 또 용도가 있잖아요. 그 차들이. 그래서 그게 없어져서 좀 아쉬워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PB 막 1, 2 이런 거 나와서 배터리 용량 좀 작은 거 넣고 그러면은 뭔가 또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P5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계약이 되게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차가 나오기 전에 계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계약이 되게 많이 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가 공사를 해서 그렇지 지하가 생기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차들, 그러니까 분산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상도 차가 좀 덜 밀리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진짜 잘한 것 같은데 이거 돈 내도 이게 충분히 다닐만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창문이 이게 잘 안 열려서. 그러니까 폭스바겐 MQB 플랫폼 나오면서 레고처럼 이렇게 한다. 그때 그 당시 그랬잖아요. 15년 전에.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그 레고처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뒤에 리어 엔드 있잖아요. 그것도 더 늘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플렉서블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컨버전을 원했던, 예를 들어서 뭐 카고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심지어 장애인 차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 장애인 차가 그게 좀 되게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PB5가 이렇게 컨버전 형태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5년 전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야, 여기는 참 장애인 차가 많구나. 모터쇼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근데 PB5 장애인 차가 나오면은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출퇴근을 끝내주는데요. 아까 아침에는 반대쪽이 안 밀렸고, 지금 돌아갈 때는 이쪽이 안 밀리네. 죽인다, 진짜. 아유. 아, 심지어 오늘 커피가 맛있어. 심지어 오늘 그 케이터링도 괜찮았어요. 먹진 않았지만. 보통 왜 그 현대기아차 행사하면은 이제는 거의 뭐 주식처럼 느껴지는 왜 그 통상적인 과자들 있잖아요. 이제 보통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현대보다는 기아가 하다못해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막, 야, 커피에 아이스 커피는 아니고요, 냉커피입니다. 얼음 없는. 야, 서부간 선도로 용됐네 이제.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뭐 서울에서 손꼽히는 정체국 이런 거 서부간선도로 빼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아휴, 고척교부터 밀리면은 아직도 한참인데, 이게 그 서부간으로 성산대교 바로 가기 직전에 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PB1, 2 같은 차 나오면은 이런 차들 대체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다마스 타우너가 아직도 저기 단종이 된 지 좀 됐잖아요. 근데 보면은 아직도 많이 다녀요, 길에. 아직도 많아요. 심지어 저 차도 보면은 이렇게 트럭 버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PB1, 2 같은 차 나오면은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촬영 가방 놓고 왔어요. 미치겠네. 성산대교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이제 생각나네. 진짜. 어떡하지? 진짜 정신이 나갔죠. 밥 먹고서 커피는 갖고 왔지만 테이블에 있는 촬영용 가방은 놓고 오고. 진짜. 그래서 어차피 내일도 저기 현대 행사가 있거든요. 현대 나양만의 뭐 연구소 설비 있는데, 그냥 가지러 갈까 내가. 어쨌든 끝입니다 오늘. 야, 이게 병사가 이게 총을 놓고 온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참. 그냥 가방 내일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내일 행사가 없으면은 제가 어떻게든 돌아가겠는데, 내일 바로 또 똑같이 또 현대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내일 오는 매니저한테 가방을 전달해서 받는 걸로. 세상에, 촬영 가방을 잊어버린 게 벌써 두 번째예요. 가방을, 밥과 커피는 먹지만 촬영 가방은 까먹다니. 진짜. 근데 정신이 나갔네. 더우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날씨가 덥잖아요. 오늘 AK 플라자 진짜 덥더라고요. 4층, 5층. 와, 진짜 거의 뭐 에어컨도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되게 더웠어요. 에어컨이 잘 안 나와요. 밖이랑 아니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정신이 나가면. 당장 당장 쓸 건 없으니까 내일 받아도 뭐 크게 상관이 없긴 하죠.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 다음 날이고요. 가방 찾으러 왔습니다. 연료대지 시스템 설계, 온도 시스템 설계, 차량 연료동 해석팀, 그다음에 연료 차량 시험 1팀, 또 연료 시스템 리서치팀 등 설계와 해석, 시험팀과 리서치팀 랩이 다 한 조직에 구성되어 있는 특이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통합개발실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핫챔버 안에, 고온 챔버 안에 잠시 들어가셔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앞문으로 들어가셔서 뒷문으로 나오는 동선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액션트 작년에 액션트 한 대 놓고 해서 아 더워. 아 더워. 와 여기가 50도야? 50도 지금. 근데 50도 치고는 안 덥다. 49도 50도. 50도 치고는 괜찮은데? 여기 선크림 바르고 들어와야 돼. 아 여기가 지금 49도인데 저 습도가 18%예요? 지금 원래는 더 높은데 예. 이게 들어오시면 이게 다 습기가 차가지고 안경이라든가 예. 일부러 좀 낮췄습니다. 아 그래서 별로 안 더운 거군요 생각보다. 아우 뜨거. 이 안에는 뭐 어떻게 저기 체험 안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열에너지 시스템 리서치. 영하 20도밖에 안 되네. 체험은 더 낮은 온도로 체험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혼자 이런 거는 나가도 돼요? 펌프 시스템의 성능과 네, 효율을 딱히 되게 비밀이 아닌가요? 가스 인젝션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가스 인젝션 기술은 이런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수련되는 거의 표준으로 써요? 상분리하여가지고 제작. 기상냉매만 추출하여서 실내기로 냉매 순환량을 많이 증대시키는 기술입니다. 야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안에 자유롭게 찍게 하는 건 처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왜 그래요? 괜찮은가요? 그러게요. 뭐 예.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저희는 예. 아, 예. 여기 조심하십시오. 예.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 저온에서의 그거를 아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고. 아 예. 상진이가 할 겁니다. 형님이 예. 와 여기 진짜 못 들어가겠는데. 지금 바람도 막 부는구나. 영하 30도밖에 안 됩니다. 예. 좋네요. 여름에. 그러니까 저온이기 때문에 강설 중지시켜줘. 네. 완전 좋은데 눈 껐어요. 눈 껐어? 네, 눈 껐습니다. 네. 목적은 아니지만 주목적은 아니지만 구조 올리면 바로 꺼줘요. 큰 모드로 이제 마이너스 30도로 섞이게 돼 있는 지구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동력적인 성능에 문제가 있는 점은 저희가 확인을 하시니까 그렇죠. 네, 출력이 주는 거는 뭐 알고 계신 핸드폰 배터리 똑같기 때문에 저온으로 가서 출력하시는 출력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싸늘하네. 야, 싸늘하네. 야, 싸늘하다. 문만 열어도 싸늘하네. 예. 와. 바닥이 엄청 부러우니까. 와. 야. 진짜 겨울이네. 예. PTSD가 좀 와서. 야, 싸늘하다. 갑자기 겨울 된 것 같아요. 좋네. 냉동 창고 이상인데. 여기 처음 근무하시는 분들은 진짜 멘붕에 아, 그럼 여기. 매일이 벌써 다리가 시려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기 40도, 50도짜리 들어왔다가 또 바로 마이너스 30도 들어왔다가 그런 식으로도 업무를 진행하고 아. 예. 뭐 따로 이거를 저온 쪽, 고온 쪽 따로 나누신 게 아니라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게 그냥 지나갔다가 저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저거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갔다 올게요. 제가 1등으로. 아, 추워. 야. 진짜 이게 또 차만 아니면 북유럽 같네요, 진짜. 뿌옇게 낀 게. 옷 입으시겠어요? 아, 그냥 휙 지나갈게요, 그냥. 예. 예. 한 번씩 조심히. 그래도 생각보다는. 바닥 미끄러우니까 예.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게 되게 엄청나게 그렇게, 나갈게. 이게 막 코에 껴요, 코에 껴. 근데 막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춥진 않아요. 아이. 추우실 것 같아서 그냥 주시고. 바닥이 미끄러우니까요. 야.
근데 지금 이거를 입어도 추울 건데 저 안에 어차피 추운 거 비슷한 거 아닌가? 반팔이나 이거나. 성능은 휘파네. 그래요? 어디 거예요? 콜롬비아? 맥스로 따놨습니다. 아까 뭐 좀 살짝 말씀드렸는데 크롬에서는 눈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충전구도 눈이 꽉 차면은 고객이 이제 충전하러 갔는데 충전구에 눈이 있으면 사실 충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보고 있고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요하게 이제 엔진이라는 게 공기 유입구가 막히면 이거는 뭐 엔진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 엔진룸에는 전장 부품들이 있고 그리고 퓨즈박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눈이 또 쌓이면 네 그게 더 사실 요거 한 번 돌릴 때만 1000만원씩 드는 건데 해석 정확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해석으로 검증을 먼저 하고 근데 해석에서 계산안을 가지고 최종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진짜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연구소 안에서 맘대로 찍게 하네요. 풍동 떼고 깜짝 놀랐네. 지금까지 이 나양만에 온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안에 찍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MVH 시험 3동으로 왔습니다. 방금 풍동 갔다 왔는데 풍동이 제일 재밌었는데 제일 재밌는 풍동만 촬영을 못하는군요. 아깝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저희 방화 장치입니다. 방화 장치예요? 네, 안전을 위해서 뭐 가스 디텍션, 예. 뭐 이런 화재 디텍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고 얘는 내연기관차가 오면은 밑에는 그 배기가스 회수기가 또 같이 있어서 지금은 전기차니까 없는데. 바닥에 배기가스 회수 장치가 또 있어요? 예, 저기 이게 연결되어 있게 노란 동그라미가 그렇습니다. 예. 그치. 이게 원래 그 합주실 가면은 보통 이렇게 돼 있지. 밖으로 안 나가게 소리 합주실부터 이렇게 돼 있지. 벽에 가까이 붙으면은 귀에 기압차가 이상하게 붙어요. 야, 오디오 수번 죽었대. 너 모르지? 아까 제가 봤어요. 아니야, 나 댓글로 봤어. 오디오 수번 죽었대. 아까 거기서 알았어요. 저기 냉동. 노래는 못하지만 가끔 보면은 막 이렇게 라이브도 되게 성의 없이 하고. 그거잖아요. 60 중반 넘어서 그때부터 건강 챙겨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나? 알 수 없는 꽤 바른 사나이. 놀라운 저기 오디오 수번이 눈 화장만 지으면 순둥순둥한 얼굴이야. 되게 순둥순둥. 그러니까 일부러 세게 화장을 하는 거야. 맞아요. 선글라스 쓰고. 그치. 몸 관리도 안 하고. 턱이나 이런 쪽 되게 날카로운 센 편인데 눈은 되게 성글성글하잖아요. 몸 관리도 안 하고. 몸 관리를 은퇴해서 하잖아요. 술 취한 부장님 아니야. 라이브 할 때 보면 몰입 음향 스튜디오 돌비. 여기도 옛날에 와본 것 같은데. 정도가 달라질 텐데 그거에 대한 구조나 종류는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서 호케나임 서킷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시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푹신하네. 딱 한번 전후 방향의 속도 변화와 상하 방향의 가짐을 이제 동시에 줘서 저거는 과속 방지턱인가? 저희가 이제 임팩트를 지날 때 그 느낌을 동일하게 이제 차량 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집에 갈 때는 정원준이 오늘 갖고 온 그레칼레 폴고레 시승차 타고 돌아갑니다. 2열에. 오늘 그 행사가 되게 좋았거든요. 내용이 좀처럼 보기 힘든 풍동도 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보기 드물게 그 나양만 고기를 타게 자유롭게 촬영을 하게 했어요. 건물 안은, 건물 밖은 안 되고, 그러니까 풍동 빼고. 그래서 야, 무슨 일일까 왜 이러지 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되게 좋았어요. 특히 이제 풍동이 제일 좋았고, 야, 풍동에서 그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주워 들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주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차 바닥을 평평하게 하면 그 자체로 다운포스도 생기고 또는 공기저항 개수도 좋아지고 뭐 그렇다, 그런 효과가 있다 라고 들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1세대 개념이고 1세대 개념이에요. 1세대 개념. 되게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그 이제 필요한 부분을 약간 좀 이렇게 굴곡이라든가 울퉁불퉁하게 해서 그러면 더 뭐 연비라든가 공력 성능이 좋아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EV9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들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현행 말고 990 넥서스 LS 처음 나왔을 때 그 대형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공기저항 개수가 0.25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뭐 그걸 얼마 있다가 이렇게 이 자동차 업계 현대가 그거를 직접 자기네는 풍동에 돌려보니까 실제로는 0.25가 안 나왔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업계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그게 다 공인, 그러니까 제조사들끼리 모여서 그거를 이렇게 오차를 좀 줄이는, 보정하는 그런 그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과 달리 지금은 뭐 거의 다 일정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도 나오는데 사람이 나와서 확인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럽에 이제 현대가 차를 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연비라든가 공기저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유럽 거기서 한국으로 와서 여기 풍동에 와서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그걸 직접. 그래서 야 대신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체제비 뭐 이런 거는 현대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조사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와서 직접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각 타이어마다 타이어마다 공기저항 개수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돌리는 입장에서 좀 힘들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지금은 이제 현대가 자체적으로 풍동을 갖고 있어서 이게 차를 한 번 돌릴 때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마다 얼마가 드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가끔 가다가 이제 유럽이나 뭐 다른 데서도 풍동을 빌려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그게 8시간 기준으로 4천만원, 5천만원이라고 하네요. 풍동 한번 빌려서 8시간 돌리는데 4천만원, 5천만원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전 재밌었던 게 풍동 거기서 그 마트가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뭐 아파트 대단지 그러니까 전체가 쓰는 만큼의 전기를 속만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화 오고 그런다고 여름에 실험이 많이 하면은 좀 실험 너무 많이 하시고 지금 부족하다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돌릴 때마다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아까 설명을 듣기로 그 아파트 1200세대 있잖아요. 1200세대. 1200세대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많은데, 그 아파트가 에어컨을 전부 동시에 다 틀었을 때의 그런 그 전기가 한 번에 든대요. 그 풍동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는 거죠. 전화 올 만하네, 한전에서. 근데 지금은 또 설비랑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스템을 좀 개선해가지고 좀 효율성을 높였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풍동 재밌더라, 그치? 그 터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옛날에 성룡이 나온 무슨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막 풍력 그걸 틀어가지고 막 거기 들어가고 죽으니까 버티고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 대형 터빈 원래 저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레지던트 이블에서. 근데 거기를 그 앞까지 코앞까지 그 터빈 중간에 베인 거쳐가지고 앞까지 가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이더라고요. 그럼. 그렇게까지 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현대가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촬영도 마음대로 하고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풍동이 재밌다 보니까 라이드 앤 핸들링 이런 거 좀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좀 덜하긴 하더라, 나중에 한 건. 그치? 확실히 다른 이런 미디어 투어를 하면은 다 그냥 보기만 하는데 거기는 진짜 바람도 맞아보고 저온 환경도 들어가 보고 체감이 들어가니까 재밌었는데, 여름이라 그런가? 아까 그 저온 30도는 잠깐은 있을만 하던데, 반팔 입고. 근데 고온 거기는 거기 저희 들어갈 때 습도를 좀 낮춰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습도 안 하면은 카메라 다 스키 키니까. 근데 50도인데 습도가 낮으니까 또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게 딱 그 두바이 날씨라는데, 대략 두바이 정도 날씨. 습도는 낮고 온도는 높고. 그래서 제가 연구원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나 EB3 장에서 타는데 겨울에 눈비가 와가지고 그 충전구로 들어가가지고 그 완속구가 얼었다. 그래서 충전을 하러 갔는데 거기 얼어가지고 충전을 못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EB3보다 낮은 급차 전기차도 완속구에
커버를 씌우는데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된 건가 물어보니까 그런 필드에서의 클레임 다 취합해서 그걸 개선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완성에 좀 덮어주지. 그 PHV에 그 커버 없는 차들도 꽤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S90 T8도 없어. 근데 그거는 진짜 자기네들이 실험선만 만들어 본 건가? 0.144? 그거 되게 공기저항계수 0.144? 그거 영상으로 못 찍어가지고 아쉬운데. 그러니까 풍동은 진짜 촬영을 못해서 아쉽더라. 다른 데는 촬영을 뭐 하긴 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했는데 풍동은 촬영을 못해서 진짜 아쉽더라. 그거 내일 클린본 준다고 했거든요. 그거 주려나? 야, 역시 그 풍동은 왜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보는 사진 그런 거 있잖아. 그게 확 넘어가는 거. 그게 멋있더라. 실제로 보니까. 그렇죠. 그게 탁 하면은 저 뒤로 멀리까지 날아가잖아. 봤냐? 네. 그거 되게 멋있더라. 그거를 사실 이제 저희는 미디어에서 영상들 보면은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걸 또 눈앞에서 보니까. 근데 0.144면은 그게 이제 아이오닉 6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는데 공기저항계수 최대한 낮추려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장치가 있어요. 근데 딱 되게 신기한 게 그 바람 넘어가는 거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스포일러를 올리고 내리는데 딱 그 스포일러 올리면서 거기에 딱 저항이 걸리는 게 눈으로도 보여요. 그지? 맞아요. 딱 스포일러 올라오니까 그 넘어가는 그 공기 흐름이 이렇게 막 거기서 걸리는 게 눈으로도 보여. 그러니까 저게 없으면은 공기저항계수가 더 낮아지는 거지. 대신에 접지력은 좋겠지. 그러니까 뒤에 또 액티브 아이템이라고 앞에는 그 후드랑 윈드시드 연결해 주는 거랑 뒤에는 리어 사이드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거기도 이제 공기 흐름 보여주고 이제 스포일러 가변 보여주고 하는데 좋더라. 재밌더라. 근데 확실히 이제 걔는 완전 공력에다가 몰빵한 차니까 앞뒤 오버행 길고 액티브 아이템이 좀 별로 예쁘진 않았잖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만든 건 약간 좀 자작자동차 같은데 어차피 그게 뭐 양산형이 아니고 챌린지용이니까. 근데 그 아이오닉 6가 딱 그 용도인가 봐. 공기저항계수 낮추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튜닝 중에 제일 간단하고 효과가 좋은 게 타이어라고 하잖아요. 전기차로 넘어와서는 어쨌든 주행 거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확실히 공력저항계수.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설명할 때 그 인상적인 게 전기차 주행 거리를 뭐라고 그랬더라? 6km인가 늘리는데 20몇만 원 더 든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만약에 6km 늘린다.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를 이제 보통 늘리잖아. 그러면 그게 돈이 25만 원이 더 든다. 원가가. 대신에 공기저항계수를 낮추면은 그만큼은 안 들고 그런 거지. 사실 되게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지만 그 배터리 용량을 더 늘리니까 그러면 무게도 또 그렇지. 높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우리는 공기저항계수를 낮춰서 주행거리를 늘리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벤츠 전기차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쉐입 자체가 직관적으로 예쁘진 않지만 공기저항계수는 좀 좋잖아요. 예쁘고 못생긴 건 신경 쓰지 마. 일단 낮춰. 해서 만든 게 그거 아니야? 근데 오늘 보니까 다 비슷한 쉐입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고려하면은. 그리고 보면 아까 그 뒤에 풀 패키지 나온 거 보면 뒤로 갈수록 이렇게 모아지잖아. 그래야지 그게 공기저항계수 낮아지나 봐. 그러니까 뒤로 가서 이렇게 모아지니까. 저희도 질문이 나온 게 어쨌든 프론트 쪽에서 공기저항 하면 저 다 생각하는 게 프론트 쪽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담당자 분께서 얘기해 준 게 그 뒤에서는 어쨌든 앞에선 부딪히지만 뒤에선 당기니까 마주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중요하다. 프론트와 리어 쪽에 공기 흐름을 개선하는 게 그래가지고 뒤쪽에 액티브 아이템을 좀 많이 추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풍동이 몇 개 업체가 있대요. 더미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더미는 거의 독점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 풍동도 이제 공급하는 설계하는 업체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은 비쌀만해요. 왜냐 차가 이제 놓여져 있는 부분이 그게 이제 거대한 저울인데 그 저울이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감하냐면 거기 위에다가 500원짜리를 이렇게 던져도 그것도 이제 센싱을 할 정도로 그게 저울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서 만약에 공기저항계수 또는 다운버스를 다듬을 때 하면은 그 리프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고소를 할 때 밑으로 바람 들어가니까 앞에 그게 무게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게 마이너스가 많이 일어나면은 다운버스가 약하구나, 눌러주는 약하구나 앞에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정하고, 또는 뭐 스포일러 같은 거 이제 설계할 때도 다운포스, 왜 페라리 같은 거 이제 보도자료 보면은 뭐 250에서 다운포스가 막 300 몇 킬로 나온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풍동에서 다듬어서 딱 그 찍히는 그 수치 갖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1999년에 현대가 그 풍동 난양만에 처음 설치했을 때 세계적인 수준이다. 설비가, 시설이 막 되게 자랑했거든. 네.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 26년 지났잖아. 네. 그래서 근데 그때와 거의 같대. 거의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했는데 거의 같대.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설명이 그 뭐 하드웨어적인 건 뭐 그게 뭐 그래도 어쨌든 그 컨셉이랑 목표 지향점이 예전에 내연기관 타깃이었으면 이제는 점점 전기차 쪽을 타깃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중요도가 다 동일하긴 하지만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쪽에서 공력 성능이라든지 MVH가 또 두드러지게 좀 차이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쪽을 많이 좀 포커싱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행사가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선배가 밥을 2시에 먹었는데도 이렇게 그치. 내가 밥을 2시에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칭찬을 많이 하는 건 그러니까. 내용이 좋았다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선배가 밥을 2시에 먹었는데도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행사가 정말 좋았구나. 맛이 훅 가더라야. 나는 점심을 11시, 아점을 11시 반에 먹는 사람인데 1시, 2시에 먹으니까 맛이 훅 가네. 그러니까 밥은 맛있었어요. 아, 그래? 그 갈비탕은 롤링힐스에서 밥 먹잖아. 현대 행사 와서. 네. 그러면 항상 갈비탕 나오지 않아? 네, 맞아요. 그 똑같은 거 나와. 항상 순식간에 먹는 거 있잖아. 들고 마실 수 있는 거. 메뉴 선택 따위 없다. 그러니까 맞아. 메뉴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갖다 줘. 근데 또 밥에다가 국이랑 먹고 나면 속도 편하고. 요즘 갈비탕이 한 그릇에 얼마인데요, 선배? 얼마인데? 싼 데가 15,000원이럴걸요? 싼 데가? 비싼 데는 2만원 넘고. 야, 고양시에 8,000원짜리 갈비탕도 있어. 진짜? 임간회라고 유명한 데 아주. 근데 아까 막 이렇게 버스 타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동하잖아. 네. 이동하면서 아까 12시쯤에 이동하는데 밖에를 보니까 막 다른 그 안에 있는 연구원들 있잖아. 네. 다 이제 밥 먹고 막 그 아이스크림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좀 그렇지 않아? 씁쓸하지 않았냐? 야, 저 사람들은 벌써 밥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있고 우린 일하러 가고. 근데 아까 물어보니까 옛날에 비하면은 그 난양만 안에 네. 밥이 많이 좋아졌대요. 맛있어졌대요. 옛날에는 좀 되게 별로였다는 말이 되게 살아있는데 지금은 저 들었어요. 지금은 밥이 많이 좋아졌다 하던데. 좋아져야지. 그래서 옛날엔 막 나가서 사 먹고 그랬대는데. 그리고 옛날에 남양이 어쨌든 할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안에 있으면 되게 답답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10년 전에는 가잖아? 네. 그러면은 거기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 네. 이제 오래된 그분들이 에휴, 요즘 저기 그 젊은 연구 있잖아. 젊은 연구애들은 불쌍해. 그랬다니까. 여기서 근무하면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요즘 애들은 불쌍해 그랬는데 지금은 좀 좋아진 거 아닌가? 그 정도면은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이거저거 다 있어도 되지 않나? 그쵸, 그 정도 규모에도 인원이 그렇게 많으니까. 야, 나양만이 몇 명이야? 10,000명인가? 20,000명인가? 거기 되게 많아. 난 근데 어차피 오늘 올 수밖에 없었어. 나 어저께 이거 내 촬영 가방 놓고 왔거든. 어디다가요? 거기 AK. AK에다가요? 그래서 집에 막 운전해서 성산대교쯤 오니까 기억이 났어. 내가 촬영 가방 놓고 왔네. 어떻게 찾았어요? 그 아침에 그 현대 매니저가 갖다 줬지. 전화해서. 성산대교에서 도저히 그 아반떼 타고 다시 돌아가기 힘들더라. 그리고 어차피 오니까 안 왔으면 내가 억지로도 갔을 건데 어떻게 오늘 오잖아. 그래서 촬영 가방. 야, 어떻게 촬영 가방을 놓고 올 수가 있냐? 그렇죠. 군인이 총 놔두고 온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박 시장이랑 밥 먹고 심지어 커피까지 마시고 심지어 커피도 그 안에서 마시고 왔는데 들고 왔는데 커피는 들고 왔지만 가방은 놓고 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어쨌든 오늘의 기념품은 우산이에요. 우산. 이게 우산이 뭔가 길이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산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산이더라고요. 심지어 그 카본 우산 어쩐지 가볍더라. 이게
파는 거라며. 제네시스 거. 이 제네시스 거야? 라고 아까 하지 않았나요? 누가 이다일이? 네. 아니 제네시스에서 판다 그랬지. 이게 제네시스는 아니지. 풀카본. 거기 뭐 로고 같은 거 안 적혔나요? 몰라. 근데 일단 되게 가벼워. 엄청 가벼워. 아 그래서 저 처음에 뭐 주길래 받았는데 뭐야 안에 안 들어있는 거 아닌가 싶어. 나 그래서 너무 가벼워서 저건 줄 알았어. 무슨 포스터. 그래서 종이 포스터 있잖아. 이런 걸 왜 줄까? 근데 카본 우산이네. 카본 우산. 확실히 오늘은 좀 그래도 되게 깊이가 있는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아니 난 깊이가 있는 건 좋은데 나는 그렇게 이제 왜 한 자리에서 오래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 난 그러면은 무릎이 아파. 저도 허리가. 허리가 아프더라고. 난 그렇게 차라리 많이 걸어라 하면 난 차라리 그게 나은데 한 자리에서 이렇게 되게 반듯하게, 특히 우리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한다고 보통 꼼짝 않고 있잖아. 그러면 난 무릎이 아파. 당장은 안 아프고 집에 가서 아파. 나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네. 무릎이 아파 나는. 똑바로 서 있으면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나아.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라. 근데 진짜 무슨 대학교 옛날 전공 수업 교원 듣는 것처럼 딱 몇 시부터 했지? 10시부터 시작했나? 9시? 10시부터 3시간 동안. 심지어 아까 중간에 그랬는데 이제 그 마지막 동 하기 전에는 잠시 10분 동안 쉴 타임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안 쉬어. 야, 여기 안산이냐? 네. 안산이. 야, 안산 오랜만이다. 야, 여기 안산 오랜만이다 진짜. 안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안산역 지하차도. 진짜 안산 오랜만이다. 안산에 역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되게 오랜만이야. 여기 올 일이 있으셨나요? 있었지 옛날에. 저는 친구 중에 한 명 여기 살아서 갖고 왔는데. 아니네. 저기 엄청 깨끗해졌네. 안산 엄청 깨끗해졌네.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좀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그건 진짜 옛날 아닐까요? 너무 옛날이. 여기도 다 아파트 들어오고 20년 전 얘기야 지금. 왜 굳이 이렇게 안산까지 와서 고속도로 타라고 하는 거야? 나 아무래도 생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남양 와서 이렇게 한 적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내를 지금 거의 30분 이상 달리고 있잖아. 이상한데. 근데 팀앱이 가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고속도로 편하게 1분 늦는데 1분 빨리 가려고 시내를 막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거 찍은 다음에 확인해보고 가야 된다니까. 확인 안 하고. 이거 무조건 확인해보고 가야 돼. 얘 믿으면 안 돼 애들. 당했다. 야 남양 와갖고 세상에 안산까지 와서 고속도로 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시내만 30분을 달리고 있는데. 서안산. 야 서안산은 희한하게 일반이 가장 왼쪽에 있어. 깜짝 놀랐네. 신기하다 여기. 근데 간혹가다 있어가지고. 그래? 난 처음 봤는데. 아주 무서울. 장좌석 안전띠를 착용합시다. 일반이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처음 봤네. 그쵸, 거의 없죠.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럴 때 진짜 하이패스가 얼마나 편한지를. 그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운전자의 필템 하이패스. 하이패스만이 운전을 놀할 수 있어. 오케이? 선배 제가 드린 거 그거 가끔 쓰세요? 그거? 네. 그 테슬라에서 받아온 거? 네. 아니 저기 아반떼 있는데. 아반떼 다 달지 않으셨어요? 안 달았는데. 그냥 옆에 그냥 놓여 있는데. 아니 난 그렇게 옛날 차에 하이패스를 그런 걸 달아도 되나 겁나서. 야 그냥 2열이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아. 물론 살 건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보다. 얘 지금 이 컬러가 그 마세라티 푸에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춤 부착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이 외장 컬러 갈색이 2,000만 원, 2,000 몇백이에요. 진짜? 네. 컬러 입히는데. 이것만? 네. 외장에. 그래서 왜? 역시 그래서 딱 보면서 부자들의 취향은 참 어렵구나.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찍기가 참 좋잖아. 그래.
야, 아반떼 타고 저기 왔다 갔다 운전을 좀 하잖아. 왔다 갔다. 네. 1시간씩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저게 틴팅이 거의 안 돼 있잖아. 네. 아반떼가.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와서 더위 먹어. 그럴 수 있겠네. 더위 먹더라. 진짜. 진짜 이게 선배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선배가 저거 뭐 하니까 야 그럴 때는 차 타고 이동하면서 쉬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행사가 끝나고 어디 집에 가고 때 이동하면서 쉬는 거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이동할 때도 더우니까 좀 힘들더라고. 누가 그런 개소리를 했냐? 야 이동할 때 쉬어야지. 미친 거 아니야? 참나. 그리고 또 가서 일해야지 막. 아, 내가 그랬어? 네. 선배 저 가서 바로 가서 사무실 가서 또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중간에 쉬는 거지. 내가 그런 개소리를 하고 살았구나. 저 그 말 들어서 지금 이게 쉬는 거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래. 마세라티 타면서 쉬어. 그쵸. 럭셔리 카를 타면서. 야, 저 앞에 XM3처럼 저렇게 뒷유리에 왕초보를 저렇게 다 가리고 붙여버리면 그러니까요. 더 초보가 되는 거 아니야?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어차피 나 안 봐요. 이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뒷유리 안 본다 이건가? 난 진짜. 아니, 이렇게 저기 뒷유리에 왕초보를 크게 붙이면 참 이해가 안 되는구만. 그러니까 밖에 나오니까 참 저는 또 뭐가 재밌어. 그래. 얼마나 이 즐거운 퇴근길이냐. 즐거워. 야, 근데 진짜로 전기차 타는 느낌이 아니야. 뒤에 있잖아? 네. 전기차 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조금 시끄러운 가솔린 타는 것 같아. 그래요? 전기차 타는 느낌이 아니야. 소리 때문에 그런가? 뒤에서 소리가 나나요? 아니면 아래에서?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 이 밑에 쪽에서. 근데 어쨌든 좀 시끄러운 가솔린 타는 것 같아. 전기차의 느낌이 아니야. 심지어 선배 저는 그저께 차 사무실 갖다 놓고 일하다가 이제 빼려고 근데 저는 거기가 전기차 50% 할인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호출해가지고 50% 할인해주세요 했더니 이게 무공해차 거기 통합 누리집에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설마 이게 전기차인데 했더니 계속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진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등록이 안 될 수가 있나? 야, 이런 건 마세라티 하면 문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제가 차량 번호로도 안 되고 차대 번호로도 한번 조회해봤거든요. 안 돼? 그냥 안 돼요. 마세라티 오너들은 그런 짜잘한 50% 할인에 뭐 이렇게 관심이 없거든. 저같이 이렇게 며칠 시승하니까 나처럼 거 없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50% 할인에 연연하지. 마세라티 오너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 야, 이 차는 지금 배터리 몇이야? 배터리가 100 얼마였다? 아니 지금 배터리 잔량. 지금 잔량이 75%예요. 몇 킬로 갈 수 있어? 75%에 308. 그래서 어저께 좀 완충했을 때는 400 넘었었어요. 그래. 원래는 근데 공식 인증은 300 몇십이라고 30 몇인가? 훌륭하다. 야, 지금 일로 가면은 이제 부천 장수 IC구나. 여기만 좀 이게 외곽 타고 가는 거잖아. 여기만 부천 장수 IC 지나서 진짜 일로 오는 게 맞았나? 난 진짜 의문이다. 근데 시간은 생각보다 아까 출발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왜 이렇게 막혀 하고 다른 걸 알아봤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아니, 티맵 이런 거는 도착 예정 시간 있잖아. 이거 잘 안 맞아. 안 맞아, 얘들은. 무조건 늘어나. 근데 현대순정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 그래서 이런 걸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네가 시승차 탈 때 있잖아? 그럴 땐 네 기아 앱을 꺼내서 그걸로 찍어봐야 돼. 그거 보고 있었네. 네 기아 앱을 찍어서 일단 그걸로 찍어보고 순정. 그 다음에 그 코스를 선택해서 가야 돼. 그게 있었지. 예, 신형 마칸의 실내는 저건 뭐냐? 저 선배 거 아니었어? 뭔데 저게? 저 선배 무슨 마이크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저 마이크 아니야. 하이패스인가? 하이패스. 대신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청소하는 기능은 있고요. 청소가 되고 있는 거야? 잘못된 거 같은데. 빗 맞은 거 같은데? 그치? 이 빗 맞은 거 아니냐?
아, 웃겨, 씨.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렇게 데모 모드도 있군요. 데모 모드만 봐도 오, 야, 좋다. 오, 역시 포르쉐야. 역시. 아이고. 야, 뭐, 앞에 엔진 있어? 에어컨 소리가 크네요. 아니, 너 여기가, 진짜 두꺼운 걸 아예. 근데 또 막 되게 조용하진 않고. 브랜드마다 소재가 좀 차이가 있는데, 리릭 같은 차는 텅텅 비었고, 마이바흐는 좀 낮지만, 이거보다는 좋고, 근데 이거는 벤틀리랑 안에가 꽉 찼네요. 심지어 여기 소재도 좋아요. 또 이건 좋아. 만져봐. 이건 좋아. 그러네요. 이거 소재. 아유. 맞네. 리릭은 지금도 까이는구나. 에스칼레이드 아직 안 하셨죠, 신형? 야, 저 앞에 어떻게 오냐, 저거. 그 안에서 테슬라처럼 모니터 안에서 여는 건가요? 아, 그런가 보다. 그지? 제가 이거 닫을게요. 잠깐, 냅둬. 원준아, 그 트렁크만 좀 닫아줘봐. 아, 네. 벌레 들어가니까. 야, 뭐 그럼 뭐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이건가? 아, 앞에 이거네요. 야, 다시. 다시. 이거 다시 닫아야 되는구나. 야, 전동 트렁크 본 적 있냐? 여는 거만. 마칸 EV가 구형에 비하면은 편의 사양이 되게 좋아졌는데, 심지어 앞에 트렁크도 이렇게 전동으로 오픈이 돼요. 도어 트림에 있는 버튼으로. 닫는 건 수동이고요.